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한 두 번째 얘기로 의식주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의식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옷과 먹을 음식 그리고 집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본주의 기본인 화폐 시스템과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그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화폐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폐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생적으로 인간이 탐욕에 의해서 그 가치가 영원히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데 우리가 그 화폐 시스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를 주고 무언가를 얻는 것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 상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걸 먼저 살까요? 아니면 다른 걸 먼저 살까요? 필수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화폐라는 걸 얻게 되면 의식주를 먼저 해결하라고 합니다. 의식주, 말 그대로 입을 옷과 음식, 그 다음에 주거용 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필수 요소인데 각각의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요. 서로 독창적인 다른 점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 세 가지를 보면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의식주 중에 무엇이 제일 비싸죠? 주거용 집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세 개를 다 버리자니 버릴 수 있는 게 있나요? 필수라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옷이 없다고 치자고요. 홀라당 빨개 벗고 다녀야 돼요. 이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겠죠. 물론 여름에는 뜨겁겠죠. 온몸이 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햇볕에 쬐일 겁니다. 또한 바깥에 돌아다닐 때 옷이 없으면 나름대로 어떠한 모멸감 같은 건가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감정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식은 어떨까요? 무언가를 먹어야 돼요. 살려면 쌀이든 빵이든 과자든 무엇이든 먹고 소화가 될 것을 먹어야 됩니다. 주는 또 어떻죠? 우리가 어딘가는 살아야 돼요. 그게 동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무로 대충 뭔가 지는 집일 수도 있고 또는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지은 집일 수도 있고 그냥 판넬로 지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면 공통점은 의식주 중에 두 가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의와 식. 무슨 얘기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의와 식은 옷은 입고 돌아다니죠.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있습니다. 식은 곡식을 빵이든 쌀이든 저희가 추수한 이후에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먹는데 오늘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 뭐죠? 자는 곳입니다. 집인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동산은 움직이는 상품이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개는 움직이고요. 하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 다르죠? 의식주 중에 의식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주는 어떻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물론 그 원재료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원재료를 갖고 무언가를 주라는 부동산의 주거용 집을 만들고 나면 그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트레일러 같은 것에 이동주택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든 부동산은 대부분
땅에 붙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원한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다 보니 움직임이 가능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다란 얘기는 가변적이란 얘기예요. 바깥에서 충분히 만들어서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죠? 네, 다른 데서 만들어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뭐 이동 트레일러에 싣고 움직여도 잘못 움직이면 부서지기도 하고요. 일단 세팅되면 다 뜯어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불편하죠.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 요소 세 가지. 자본주의 기본은 화폐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화폐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무언가를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화폐로 뭘 먹을 수 없어요. 돈을 먹고 사는 사람 보지 못하셨겠죠. 어떤 사람 뭐 마술을 부리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돈이란 것, 어제도 제가 돈하고 화폐하고 가끔 이렇게 혼용되게 쓴다고는 했지만 화폐라는 것, 우리가 그걸 갖고자 하는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의식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그 중에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리고 의식주 중에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가격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통제가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는 곳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공급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그보다 더 넘치면 공급은 부족해지죠. 공급이 거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그 공급보다도 더 작아지면 공급이 넘치는 현상을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그때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의식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제가 어제 그 화폐 시스템은 화폐를 갖고 반드시 자산이든 상품이든 무엇인가를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을 의식주라는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한번 대입을 해보죠. 저희가 화폐를 가지고 옷을 삽니다. 옷은 어떻게 됐죠? 예, 우리가 생산을 하면 좋지만 굳이 우리가 생산을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다른 나라에서 옷을 만들어서 공급을 많이 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엄청난 양의 옷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추리닝이 됐던 내복이 됐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가격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공급으로 수요를 막아버리니까요. 식은 어떻죠? 예, 식은 예전에는 쌀밖에 없었어요. 거의.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는 쌀을 주식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온 나라가 다 농사를 짓는데 혈안이 돼 있었죠. 그런데 식에 다른 요소가 생겼어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예. 우크라이나 같은데 소련에서 밀을 재배를 해서 빵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쌀을 안 먹어도 빵 먹으면 배가 불러요. 고기를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곳엔 굉장히 많은 소를 공급을 하죠. 고기를 공급을 하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호주도 공급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고기를 생산을 안 해도 전 세계에서 고기를, 전 세계에서 빵을, 전 세계에서 쌀을 생산해서 재배해서 팔려고 들어옵니다. 자, 가격이 어떨까요? 언제든 오르는 느낌이 보이면
가격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니까요. 그런데 필수 요소 세 가지 중 가장 불편한 것이 뭐죠? 예, 부동산입니다. 집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동산이에요. 해로부터 생산해서 가져오질 못합니다. 물론 이동주택을 가끔 가져오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운송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갖다가 설치하는데 더 불편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콘크리트로 만들어 갖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겁거든요. 그러니 아예 재료를 가져와서 땅 위에다 짓는 게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주거용 집, 공급이 그렇게 쉬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옷과 의식 두 가지는 공급이 쉽다고.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 내지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땅에 짓기 위해 설계도를 만들고요. 철근 콘크리트를 설치하고 땅을 파고 평평하게 하고 배관도 넣고 지붕도 씌우고 누가 하죠? 예, 사람들이 합니다. 인건비를 비싸게 들여가면서 짓는데 기본적으로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3년 내지 4년이 걸리면 필수조대 중에 3년 내지 4년이 걸리면 3년 내지 4년 동안 그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지금 당장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3년 내지 4년 후에 공급이 돼요. 자, 수요와 공급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공급은 3년 내지 4년이 지나야 공급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상승하는 시각이 되면 3년 내지 4년 동안 그 상승폭을 넓혀 나가고 3년 내지 4년 상승 후에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영향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급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수요가 더 많으면 공급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화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본주의를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필수제죠.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 가장 공급이 어려운 것이 부동산이에요. 집. 여기에 모든 것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화폐를 들고 있으면 모았다가 상품, 자산, 금, 부동산, 땅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공급이 넉넉치 않은 곳에 자산을 먼저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필수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필수제. 그게 집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모으면 빵을 살 수도 있습니다. 화폐를 모으면 아이스크림을 살 수도 있고요. 금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제를 먼저 찾는 게 핵심입니다. 필수제가 다 채워지고 나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찾습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화폐를 금으로 바꾸고 모아뒀다가 나중에 필수제인 부동산을 먼저 바꾸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루틴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막으려고 부가가치세, 거래세 10%를 금에 매기는 것이 금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하고 화폐를 찾으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수제는 선택의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어디서든 어디 나라에서든 공급이 가능한데 하나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화폐를 모으게 됩니다. 그것을 돈이라는 금으로 바꿔서 모으기도 하고 그냥 화폐를 모으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아서 뭐 먼저 사죠? 필수제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사기 힘든 부동산, 집 먼저 사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하거나 화폐를 모을 때 짧으면 30년, 더 짧으면 20년, 길면 40년입니다. 나만 그렇게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모아서 집을 삽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모은 평생의 화폐를 집 하나 사기 위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모은 화폐를 주고 집을 사려니 돈이 모자랍니다. 화폐가 모자랍니다. 뭘 하죠? 대출을 받아요. 평생에 모은 화폐를 모아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30년 걸리고 40년 걸렸죠. 그러니까 5년 내지 10년 걸리고 그 시간을 이자를 주고 사는 게 대출입니다. 시간을 땡기는 겁니다. 시드머니라는 5년 동안 모은 화폐를 모아서 그걸로 대출이라는 커다란 돈을 대출을 받고 이자를 주는 걸로 시간을 미리 땡기는 겁니다. 땡겨서 사서 내가 들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이러면 의식주 세 가지 중에 집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끝까지 올라가고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구, 끝이 될 때까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옷과 쌀, 식, 그것도 넉넉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집 한 채, 그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영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의와 식이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가격이 오를 만한 것은 무엇이죠? 공급이 넉넉하지 않고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조금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모자라는 필수적인 요소가 뭐죠? 집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면서 모든 자신의 화폐를 집을 사는 데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가격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시작된 3년 후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나요? 하락하는 척을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인간의 탐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산 가격,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거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팔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 내가 산 것보다 더 싸게 파는 것은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들고 있으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영원히 들고 있으려 합니다. 다만 반드시 팔아야만 되는 어떤 요소가 생기기 전까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비싼 집을 사기 위해 자신의 오랫동안 모은 시드머니를 더해서 대출을 더해서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통한 이자가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소득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는 부동산을 절대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싸게 내놓지 않습니다. 왜?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이 부동산과 자본주의의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폐를 통해서, 화폐 시스템을 통해서 그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을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태어난 순서가 10번째인 1, 2, 3, 4, 5, 6, 10까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각 사람마다 10년 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1번의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화폐로 집을 다 사들였습니다. 2번은 어떻게 해야 되죠? 1번은 분명히 자신이 산 가격보다 싸게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촉박하듯이, 쫓겨나듯이, 뒤에 쫓아오듯이 어떤 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2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년 후에 태어난 2번은 1번보다 더 비싼 가격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화폐를 모아야 합니다. 3번은요. 더 많은 화폐를 모아야 되죠. 4번은요. 더 많은 화폐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화폐가 늘어나야 그런 시스템이 진행이 되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화폐 시스템은 본능적으로 그 가치가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은 통화량의 증가라는 선제 조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나 정권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를 못 견딥니다. 통화량을 늘려서 자기가 필요한 것에 쓰고 싶어서 못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1번 사람보다 2번 사람이 화폐 모으는데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은 2번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4번은 3번보다 더 힘들어지고요. 끝에는 10번은 결국엔 1번보다 몇 갑절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 저출산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힘들게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시스템 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인 의식주를 해결하려면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일수록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요? 초상위 0.1%의 사람들. 화폐를 남들보다 눈에 띄게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죠? 스포츠 스타, 연예인, 대기업 오너.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이지만 남들이 1억을 벌을 때 100억을 벌고 남들이 1000만 원을 벌 때 10억을 법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예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식주에서 집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본주의에 따른 화폐 시스템의 가치 하락에 대해 연결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주, 생활의 필수 요소인 이것과 연계하여 화폐 시스템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은 좀 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